자, 난 그레이 살 거야. 자 다음 페이지 어디로 갈 거냐면 몇 페이지? 60페이지 봅시다. 60페이지. 여러분들 이거 대장간의 유혹 지난번에 봤던 거 기억납니까? 네. 아니요. 네? 플라스틱. 아, 기억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우리 오늘 한번 보고 마무리 좀 할 겁니다. 그때는요, 약간 뭐 모의고사 스타일로 좀 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내신 스타일로 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품에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62페이지겠네, 그러면 61페이지. 자, 그래서 내용을 일단은 어느 정도 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비교되고 있는 건 결국은 이제 플라스틱 물건이랑 그 다음에 무쇠낫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플라스틱 물건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한꺼번에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야? 플라스틱 물건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느껴질 때, 자신이 그렇게 느껴질 때 뭐 해버리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표현했으니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비판적이다 또는 저항적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지금 현실을. 자, 그 다음에 현대 아파트가 들어섰답니다. 들어섰고요. 홍은동 사거리에서 뭐가 되었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랑 털보네 대장간 역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서로 대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새로 들어서면서 없어졌다고 이해되죠? 자, 없어진 거기로 찾아가고 싶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장간에서 뭐 하는데 그래서 요거 풀무실로 이글거리는 곳 속에 시우새를 달구고 맞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대장간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나를 달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뛰어내리고 싶은데 찾아가면은 대장간으로 찾아가서 나를 마치 쇠처럼 달구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시퍼런 무쇠낫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우리가? 지향하는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향한다고. 지향하는데 그럼 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본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 만들어서 쓰다가 버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땀 흘리며 두들겨서 하나씩 만들어낸 거. 뭐 지난번에 필기했듯이 노력, 정성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시퍼런 무쇠낫은요 노력이나 정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싶다고 얘기했으니 이 노력과 정성이 바로 뭐겠어? 진짜 추구해야 되는 본래적 가치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꼬부랑 호미가 되고 싶다고. 둘 똑같은 거다. 그쵸? 자,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답니다. 자, 그러면 대장간 벽에 걸리는 행위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겠어? 가치 있는 행위가 되겠지. 그래서 거기에 걸려있는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맞죠? 자,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될 거고요. 굉장히 개성적일 거야. 왜 개성적인데? 하나씩 만들어냈잖아. 기억나요? 자, 하나씩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위로 올라가 보자면 이 플라스틱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한꺼번에 만들어져서 개성이 사라진 물건이 되겠지. 이해돼요? 개성이 사라진 물건처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쓰고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버린다라는 걸 보면 마치 뭐처럼 쓰이고 있는 부품처럼 쓰이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사회 안에서.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어떤 인생인데? 플라스틱 같은 인생이죠. 플라스틱 같은 인생이 온통 뭐 해진다고? 부끄러워진다고요.
맞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이 부끄럽다는 거잖아. 내가 부끄럽다는 거고 내 인생, 맞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반성. 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직지사 해우소. 해우소는요, 여러분들 그 절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절에 있는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그러니까 내가 마치 어떤 존재,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에 걸려있고 싶다고. 그 어딘가는 어딘데? 대장간이겠지. 대장간과 같은 곳이겠지. 그래서 대장간과 같은 곳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본래적 가치를 존중받는 장소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마치 현대 사회에 찌들어서 부통처럼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신의 삶 또는 이런 사회 이런 것들을 반성하는 내용으로서 시가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는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 대비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공간도 마찬가지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 대비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 시는요, 대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됩니다. 알겠죠? 대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돼요. 자, 그다음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요. 넘어갑시다. 다음 너와 나만의 시간. 소설. (76페이지) 파수꾼을 봅시다. 그 저기 예진아 오페했어요 파수꾼? 오페했을걸 76페이지. 맞죠? 자, 이걸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혹시 이간백이라고 하는 작가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뭐 쓴 사람이야? 파스콘이 기억나는데. 결혼 이 사람아. 결혼 기억나요? 남자랑 여자 그 시간 가지고 그 옷 다 뺏기고 관객들한테 가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강백이라고 하는 작가가 우리나라 연극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작가거든요. 그냥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획을 그은 사람. 왜냐면 이 결혼이라는 작품도 진짜 옛날에 나온 작품인데 그때 당시에 뭘 한 거야 지금? 관객들한테 나가가지고 관객들 물건 가져와가지고 한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 관객과 이 무대의 경계를 넓힌 거거든. 그 연극 자체가. 요 연극은 뭘 가지고 있냐면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성. 자, 보세요. 상징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많이 드러나냐면요. 우화 같은 거 있지. 우화 보면은 왜 뭐 저기 뭐냐 저거는 신포도일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포도 자기가 따먹지 못하니까 저거는 그냥 맛없는 포도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여우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여우와 두루미 해가지고 막 욕심내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쵸? 자, 이 우화는요 동물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 동물들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얘가 주인공이야, 인물이지. 맞죠? 그런데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동물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뭐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 인간 사회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동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니고 인간 사회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 욕심내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들. 또는 자기가 하지도 못할 거를 가지고 저거는 신포도일 거야 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맞죠? 자, 그래서 그런 동물들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 안에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의 모순이라든지 또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부정적 감정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거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죠.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상징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 상징으로 인해서 하나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알레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알레고리는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냥 이제 그 국문학 공부한 사람도 다 그냥 알레고리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알레고리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상징 체계가 만들어져서 뭔가 어떤 그 안에서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요 구조가 만들어진 이 구조 자체를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그 구조. 얘네들의 이야기를 그려놨는데 자연스럽게 인간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 전체적인 구조를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희곡은요. 양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치기였나? 파수꾼이 나오는데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과 촌장과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 어떤 사회가 그려지냐면요. 자, 파수꾼과 촌장, 마을 사람 의 모습을 보다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요. 1970년대 이 그 군부 독재가 있던 이 독재 시절이 좀 떠오릅니다.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한적으로 가져다주고 언론이 철폐되어 있고 그러니까 언론이 통제되고 있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내용들이 좀 뭔가 겹쳐져서 보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알레고리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알겠죠? 이건 아마 앵간하면 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권력자의 잘못된 논리에 굴복하는 나약한 지식인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결국은 이 권력자에게 굴복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본문 볼게요. 자, 여기는요 해설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일단 해설자가 나오는데 이 해설자는요 실제 배우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연극으로 따지자면 이 해설자가 나중에 누구 역할도 하냐면 촌장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 촌장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설자는요 촌장의 역할을 함께 수행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딱 등장해가지고 관객들한테 무대와 등장인물을 막 설명합니다. 이 무대는 어떻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고 배경이 어디고 이런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보자면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해설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관객들이 쫙 있는 거야. 관객들한테 이곳은 황야입니다. 1위 때의 내습, 1위 때의 습격을 알리는 망루가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망루가 하나 있는 망 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속 1위 때가 온다는 이 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게 파수꾼인 거야. 알죠? 자, 드높이 솟은 이 망루는 하늘로 둘러싸여 있답니다.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 초승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 저기 위를 바라보십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얘 망루에 있는 거야. 자,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시꺼먼 그림자로만 보인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겠죠.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답니다.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할아버지께서 에게서 들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사회는요, 이 세계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극의 세계관 안에서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부터 있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어 왔던 전통과도 같은 거라는 거야. 전통과도 같은 것. 자, 그래서 이제 와서 저 망루 위의 파수꾼은 전설적인 인물이 된 것이지요. 또 다른 파수꾼들, 자, 우리와 같은 시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 다른 파수꾼은 어디에 있느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다는 거야. 이 시대에 있다는 거야. 또 다른 파수꾼은 그들은 망루 아래에서 양철북을 칠 자세를 취하고 있답니다. 망루 위의 파수꾼이 1위 때를 발견했다고 외치면 그들은 양철북을 두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저 망루 위에 앉아 있다가 1위 때를 발견하면 뭐 한다? 양철북을 두드린다는 거야. 그 소리는 황야에 울려 퍼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전달되고요.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습에 대항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도망가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1위 때는
무척 교활하죠. 그래서 그들의 습격이 탄로난 걸 알아채면 일단 뒤로 물러선답니다. 그러니까 막루 위에 양철북을 가지고 있는 파수꾼이 있고요. 저기서 이리대가 보이면 당당당당 친다는 거야.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도망갈 준비를 하죠. 또는 습격에 대비하죠. 근데 당당당당 치면 이리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습격해온다는 걸 우리가 눈치챘기 때문에 다시 물러간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고서는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죠. 이러한 반복이 뭐라고 되어 있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위 때는 습격을 한 적이 있어 없어? 한 번도 없는 거야. 왜? 오려고 하면 양철 북칠 거고 그럼 다시 가는 거야. 오려고 하면 양철 북치고 다시 가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항상 뭐에 공포에 쌓여 있어? 1위 때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에 쌓여 있지. 맞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앞부분 뭐야?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돼 있어? 자, 봅시다. 이게 파수꾼 가나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막루 위에 있는 파수꾼 가가요. 1위 때가 온다고 외치면요. 막루 아래에 있는 파수꾼 나는요. 뭘 하느냐? 양철북을 두드립니다. 근데 이 다는요. 지금 파수꾼이 된 지 얼마 안 된 거야.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1위 때가 온다고 하는 외침에 겁을 먹어가지고 북을 제대로 못 칩니다. 엎드리기에 바빴대요. 겁먹어서. 마을 사람들이 1위 때가 나타났다는 신호에 겁을 먹고 피하다가 다치는 일도 많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깬 파수꾼 다는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막루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1위 때는 없고 흰 구름만 있는 황야를 향해서 파수꾼 가가 1위 때가 온다고 외치는 그 거짓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1위 때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1위 때가 있다는 이유로, 있다는 걸 빌미로 뭘 하고 있는 거야? 파수꾼과 촌장들이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가가 저기서부터 1위 때가 온다고 막 거짓말을 하는 장면을 다가 보게 돼요. 사실 황야에는 아무것도 없고 푸른 하늘만 있는데 충격에 빠진 파수꾼 다는요. 촌장에게 1위 때가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요. 이 촌장이 파수꾼 다를 찾아오고요. 이 다를 찾아온 이후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설자가 누구로 바뀌어서 촌장으로 바뀌어가지고 등장합니다.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답니다. 자, 그래서 봐봐. 촌장은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걸 알까 모를까요? 촌장도 알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의 총책임자가 촌장이거든. 그러니까 이 촌장 입장에서 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꼬드겨야지. 왜? 가는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럼 촌장과 한편이란 얘기야. 맞죠? 그러니까 다도 가처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촌장이 다를 어떻게 해야 돼? 꼬드겨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굉장히 착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이 인물의 위선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선적으로 얘기할 거야. 아이고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그러니까 나가 이건 다 아니에요. 가나다 중에 나야 나. 나는 촌장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촌장이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 그러니까 황야에는 뭐가 있느냐? 야생 딸기가 있습니다. 이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지요. 근데 황야에 뭐 있다고 했어? 1위 때가 있다고 했잖아. 맞죠? 그럼 1위 때면 거기 딸기 따러 못 갈 거 아니야. 맞죠? 근데 따러 간다는 건 무슨 말인데? 1위 때가 사실 없는 거거든. 그렇죠? 자, 그때는 1위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있고, 자, 막루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나는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뭘 받았다는 거야? 편지를 받았다는 거야. 그 편지 내용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실 1위 때는 없고 가가 구라를 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래 이곳에 찾아온 겁니다. 나가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촌장이 오래 뵙지 못하였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그 말은 뭔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뭐 해왔다? 마을을 지배해왔다는 겁니다, 이 촌장이. 그러니까 나가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촌장님이 자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1위가 치여 있습니다.
거짓말이잖아. 근데 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이요? 어느 쪽이요? 그러니까 촌장이 저쪽이요. 저쪽 찔레놓고 미치던가요? 그러니까 나가 드디어 붙잡는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데 나는 거짓말인 걸 안다 모른다 모르는 상태인 거야. 왜? 막루 밑에 있잖아. 막루 밑에서 뭐 하는데 양철국만 치고 있잖아. 알리는 거 누가 알리는데? 가가 알리는 거잖아. 맞죠? 자, 파수꾼 나가 퇴장하고요. 촌장은 편지를 꺼내서 다한테 갑니다. 그러면 나를 왜 이렇게 하는데? 저 멀리 보내려고 다랑 단둘이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말투가 어떻게 합니까? 변하죠. 저기 파수꾼 나를 대할 때는 굉장히 정중한 말투였잖아. 맞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굉장히 낮춰서 얘기합니다. 이거 네가 보낸 거냐? 라고 하면서. 네,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야? 아니지. 반어적.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욕하고 싶은 거야. 네가 쓸데없이 그런 편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요.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뭐 했다? 읽어본 모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편지 내용에 뭐가 있었어? 1이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야? 진실이거든. 맞죠? 그리고 이 운반인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진실을 알리고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걸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떠벌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진실에 대한 적대감인 거야. 맞죠? 자, 조금 후에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왜 몰려올까요? 몰려와서 분노를 표하겠죠. 왜? 1위 때가 온다고 북을 친 것 때문에 계속 긴장하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도망가다가 다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 맞죠? 자,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불청객이라고 되어있죠.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지 망치를 들고 올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협하는 겁니다. 실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 모르는데 파수꾼 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뭔데? 이 도끼나 망치를 들고 와서 뭐 한다? 이제 너 봐봐봐.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편지 보냈지? 근데 그 편지 내용을 중간에 운반인이 읽어버렸어. 까가지고 편지 내용을 까서. 그래서 운반인이 마을 사람들한테 다 소문을 내고 있으니 이 마을 사람들은 누굴 찾아올까? 촌장이 나를 찾아올 거야. 뭐를 들고? 도끼와 망치를 들고. 그럼 난 어떻게 되겠니? 난 죽을 거야. 그러면 난 누가 죽인 거야? 네가 나 죽인 거야. 이렇게 만들려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막루를 부수려고 그랬겠지.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딸기라고 하는 게 촌장이 누리고 있는 달콤한 이익인 이유가 뭡니까? 딸기는 누구만 따라갈 수 있어? 촌장만 따라갈 수 있어. 왜 그런데? 1위 때가 없다는 사실을 본인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자,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도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은지도 알고 있다는 거야. 1위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는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답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이 안 찾아올 테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다가 촌장님은 1위가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촌장이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냐? 인정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그러니까 다가 얘기합니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그러니까 다가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그럼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이 누군데? 나죠. 맞죠? 나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촌장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뭐라고 되어 있어? 좋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면 뭐야? 진실을 알리는 게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하는 관점인 거지. 맞죠? 자, 그러니까 다가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게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 때가 몰래 온다. 이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더 좋아요. 자, 잠깐 끊고요. 1970년대 아까 내가 이 독재 상황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1970년대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포스터가 바로 뭘까요? 반공 포스터입니다. 이해돼요? 반공, 멸공 이런 거. 반공이 뭔데? 공산주의 다 때려 죽이자. 멸공, 공산주의 다 죽이자. 이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뭔 내용이 신문이나 기사로 많이 나왔냐면 간첩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간첩이 있긴 했지. 맞죠? 있긴 했는데 이 반공과 간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나왔다 하면 무조건 신문의 대서특필인 거야. 그러면 신문이나 뉴스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북한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몰라 라고 하는 공포에 빠지겠지. 왜? 1970년대면 전쟁 끝난 지 한 17년, 18년쯤 지났을 때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쟁의 아픔이 남아있는 시대라고. 맞죠? 그런데 중간에 뭐 미사일을 개발한다느니 핵을 뭐 개발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 북한이. 맞죠? 그리고 심지어 1950, 60년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고.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건 1970년대부터 이제 스물스물 올라온 거란 말이야. 역전된 거란 말이야. 훨씬 잘 살았어요, 북한이 예전에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위협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북한이 저 밑에 있기 때문이야. 우리의 발전된 정도에 비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위협이었단 말이야.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경제 상태도 우리보다 더 좋은데. 맞죠? 자, 그러니까 이 반공, 그 다음에 간첩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뭘 심어주는 거야?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공산주의, 공산당과 간첩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게 누가 되는 거야? 이 독재 권력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독재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저 독재를 지금 강제로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 독재를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우린 계속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 이해되죠? 이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야? 이 이야기 속에 마을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던 이 허황된 공포, 거짓의 공포가 결국은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어딘가에 남아있는 공포,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도 물론 유시헌법 만들어지고 뭐 하고 독재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많았지만 아직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단 말이야. 왜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제 언론에, 여러분 혹시 프로파간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프로파간다? 안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론이 은연중에 퍼뜨리는 이 정책이나 정치와 관련된 어떤 사상이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런 걸 프로파간다라고 하거든. 뭐 잡지에도 실리고 뭐 드라마에도 실리고 영화에도 실리고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은연중에 뭘 심어주냐면 어떠한 정치적 생각을 입혀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요소를 프로파간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그때 당시 국민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심어준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70년대 심지어 뭐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만했고 뭐 이랬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탄압을 받은 게 없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냥 독재였고 독재 대통령이 있는 세상에 그냥 먹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지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우리를 지켜줬는데 라고 하면서.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사회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 독재 권력자가 북한이 망해가는 건 점점 망해가는 건 알고 있었을 거거든. 맞죠? 근데 그 진실을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주는 거야. 이해돼요? 왜? 그게 훨씬 더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일부러 뭐 하느냐? 남북 대치 상황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뉴스나 이런 데다 북한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소리들 이런 거 막 그 뉴스로 내보내잖아. 그럼 이 뉴스 내용을 사실 북한도 본단 말이야. 그럼 북한이 그거 받고 어떻게 되는 거야? 북한도 역시 남한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뉴스 내용을 또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또 막 퍼뜨리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남과 북이 모두 뭐 하고 있는 거야? 공포. 그러니까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를 통해서 이 국민들을 서로 다 통치하고 있었던 거야.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서로 대치하면서. 그게 이익이 되게 많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안 하면서 맨날 대치만 하고 있지. 이해되죠? 자, 다시 볼게요. 얘야, 이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이런 공포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야 사실은. 허황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없는 걸 두려워한다는 게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뭐가 그렇게 나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궤변이죠 궤변. 야 없는 건데 실제로 찾아오지도 않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뭐 좀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손해될 거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1위에게 물리지 않았다는 거야. 마을은 늘 뭐 했어? 안전했어. 누구 덕분에? 촌장과 파수꾼 가 덕분에.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맞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뭐 했습니까? 단결했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뭘 한 거야? 이 공포를 이용한 거야. 맞죠? 마치 1970년대 국민들을 하나로 반공, 멸공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이제 이 선전했던 것처럼. 맞죠? 자,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은 1위 때에 그래서 저기 뭐냐? 나는 질서를 만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뭐야?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해낸 사람이라는 거야. 이 마을에 질서 만들어냈고 마을 사람들 단결하게 만들었고 이거 다 내가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질서, 넌 그게 뭔지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질서는 마을을 지켜주는 거래요.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한테는 미안하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 충직한 파수꾼이 누군데? 나를 말하죠.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수도 없어. 사실은 이것 자체는 헛된 일이거든. 그러니까 궤변을 늘어놓기 위해서 그건 헛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귀하게 희생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치를 고귀하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나는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 고집한다면, 자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은 그러면 뭐겠어? 진실이겠죠. 진실. 네가 진실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을 모두 허사가 되고 만다는 거야. 저 파수꾼 나죠.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는 거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너는 그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파수꾼 다를 회유하고 있는 거죠. 협박 비스무리하게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다가 제가 왜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들은 뭐 했다고? 아름답고 평화로웠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제가 찾아낸 진실은 아름답고 평화로웠다는 거야. 저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랍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뭐라고? 진실은 외치겠죠. 이길 데가 없다고. 뭐라고? 사실 우습기도 해. 이길 때 뭐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에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막루도 세웠고 양철부터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마는 인정하죠. 거짓놀이. 나도 알고는 있지. 모든 것이 뭐하다는 걸. 잘못되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촌장은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말 왜 할까요? 결국은 다를 회유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앞에 인정을 하는 것.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일단 첫 번째, 다의 마음에 공감부터 하려고요. 공감하고 나서 회유하려고 다시. 그래서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막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그러니까 그래 외치마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가 이제 됐어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촌장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으로 마을이 잘 유지될까?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을 밝히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그냥 처음에 이 다가 했던 말을 좀 들어준 겁니다. 공감해주고. 자 그러면서 회유합니다. 다시 오히려 1위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가 얘기합니다. 뭘 망설이시죠? 라고 하니까 촌장이 얘기해요.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사람들은 막루를 부순 다음엔 숨은 곳에 더욱 뭘 낼 거라는 거야? 화를 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나를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1위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뭐가 벌어진다는 거야? 살인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마치 뭐 같아요? 협박 같죠. 그러니까 뭐야?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때까지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왜? 1위는 실제로 있지 않으니까. 맞죠? 그런데 네가 입을 열고 진실을 말하는 순간 한 명은 죽게 되는 거야. 누가 죽게 돼? 촌장 본인이 죽게 되는 거야. 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분노를 쏟아낼 테니까. 맞죠?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살인이 벌어진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누가 누구 죽이는 걸 말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촌장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촌장 본인의 안위를 걱정해서 얘기하는 거죠. 다 살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히고 망치에 얻어맞는 내 모습을. 이게 지금 뭐야? 동정심 유발이죠. 이게 전략을 바꾼 겁니다. 이제 다의 말에 공감을 해주면서 나 죽을 건데 네가 말하면 네가 나 죽이는 거야. 나 이렇게 죽는 거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살은 찢기고 피가 쏨쏨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예,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 립대를 만들었던가 그걸 충분히 뭐 해줘야 된다는 거야. 설명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날 이해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다가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촌장이 그러나 지금은 내가 말할 틈이 없다는 것이. 사람들이 오면 너는 흰구름이라고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해서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러면 나는 죽게 될 거니까. 예, 네가 본 그 흰구름 있잖니? 잘 보세요.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봤다는 그 아름다운 그 구름이 혹시 네가 본 그날만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지금 보는 지금만 있는 거 아니야? 시간 지나고 나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말하는 진정한 그 진실도 어찌 보면 뜬구름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질문한 거야. 그러니까 유도신문이죠, 유도신문. 그러니까 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 그러면 네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봐봐, 아니오라고 대답할 걸 알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야, 그럼 그 흰구름 내일도 있겠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그러면 우리 진실 내일 밝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미루려고. 그러니까 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는 오늘 외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촌장이 그것 봐. 그러니까 이제 걸려든 거야, 유도신문에. 너는 사실은 뭐야? 진실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 죽이고 싶은 거야. 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의 의도를 왜곡해가지고 겁을 주는 거죠. 나는 오늘 외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외치고 싶어요의 의미는 뭐야?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어요 이 말일 거 아니야. 오늘부터. 맞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왜곡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넌 날 죽이고 싶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죠. 자, 그리고 더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너 마음속에 내일이면 흰구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하는 것이 아하, 네가 본 건 그 아름다운 걸 너는 믿지도 않으려고 하는구나. 너는 네가 저 흰구름이 진실이라는 걸 믿지도 않으면서 뭐 하고 있다? 밝히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사실은 뭐야? 날 죽이고 싶어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를 궁지에 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촌장은 아주 교활하죠. 자, 그러니까 다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여기 뭐라고 했겠어?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걸 미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 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서 흰구름이라고 외칠 테니 라고 하는 게 이제 거짓말로 타협을 하는 겁니다. 내일 되면 또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 다음날로 얘기하겠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하시는 거죠? 라고 하면서 회유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파수꾼 나가 들어옵니다. 또 거칠었습니다. 1위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것 같아도 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애초에 없는데 뭐. 맞죠? 촌장이 다음에 꼭 잡히겠지요.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촌장이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아가 촌장이 앉아있는 달을 가리키며 그 애는 몹시 아픕니다.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다가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지금?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가 실제로 병 났어요? 안 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된 거야? 촌장에게 회유가 된 겁니다. 알겠죠? 자, 잘 보세요.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 앓는 병이겠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만한 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젊고 혈기왕성한 나이일 거야. 자, 그래서 이 젊고 혈기왕성한 나이에는 뭘 하고 싶어 한다?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 거를 지금 이 촌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그거 그냥 누구나 한 번씩 걸리는 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나 젊을 때는 뭐 진실을 밝히고 싶지. 근데 나이 먹어봐. 약간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줘야 하는 건데 다에게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거 빨리 나아주렴. 이라고 하니까 다가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죠. 자, 나아가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자,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요 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누구야? 마을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요. 자, 촌장이 관객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연극에서는요, 관객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마을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관객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듯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 파수꾼 다가 그 말 1인 없고 구름밖에 없다는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편지를 공개한 식량 운반인 이해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1위 때인지 휜 구름인지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직접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1위 때라고 얘기할지 휜 구름물이라고 얘기할지를 얘한테 직접 들어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는 쓰러질 것 같은 걸음. 왜? 거짓말해야 되기 때문에. 망구를 향해서 걸어가고요. 나가 끈질끄럽게 쫓아갑니다. 얘야 괜찮겠니? 다가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너는 1위 때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망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의 말이다. 자,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힘껏 자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 나는 완전히 선동되어 있는 인물이지. 그렇죠? 자,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자, 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위 때다. 1위 때가 몰려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가 돼요?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양철북을 두드립니다. 양철북을 두드리면 마을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 또 공포에 빠지겠지. 1위 때가 온다고. 맞죠? 자, 가가 북소리 중지 1위 때는 물러갔다. 거짓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데다 밑줄 그어놓고 뭐 물어보냐면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이거 물어봅니다. 알겠죠? 진심인지 거짓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잘 구분해야 돼요. 자,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휜 구름은 없으며 1위 때뿐입니다. 아까 처음에 편지 내용은 뭐였어? 1위 때는 없고 휜 구름뿐이었잖아. 지금 바뀌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분명히 진실 언제 말한다고 했어? 다음날 말한다고 했잖아. 맞죠?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데? 공포를 통한 통치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다음 1위 습격 때까지 잠깐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자,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러면 어서 돌아가십시오. 자, 1위 때가 여러분들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결국 뭐야? 공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지. 단결시키고. 자, 그러니까 나가 얘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 몰랐다.
그러니까 고맙다. 정말 잘해주었다. 야, 나가. 아니야, 나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라고 약속하진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너는 꼭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 훌륭한 파수꾼이 된다는 건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야? 훌륭한 권력자의 하수인이 된다는 거야. 맞죠? 물론 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지.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촌장이 얘 나 좀 보자. 너한테는 안 됐다만 이곳에서 뭘 해야 된다? 너는 일생을 지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진실을 밝히고 나서도 이 마을에 계속 살아야 되니까 말하는 게 낫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난 저 사람들이 싫어. 여기서 말하는 저 사람들이 누구야? 마을 사람들이겠다. 그쵸? 자,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딸기 따기. 그러니까 이 촌장은요, 이 파수꾼 다와 함께 그냥 둘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는 것이 있단다 라고 하면서 이제 회유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그 상징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작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알겠죠? 파수꾼 여러분들 어려워요. 이번 시험 보면 들어가면 무조건 어렵게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읽고 소단원 문제들 좀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오늘 했던 작품들은 자습서에 있는 소단원 문제 좀 다 풀어보세요. 알겠죠? 같이 또 할게요.